무엇인가, 그리고 놀이가 우리의 인지 발달 그리고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제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제가 큰 제목으로 아름다운 뇌라고 이제 문구를 만들어 놨는데, 요새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 역시도 외적으로 아주 열심히 가꾸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피부를 가꾸는 사람도 있고 헬스를 해서 몸을 만드는 사람도 있으며, 혹은 좋은 음식과 좋은 얘기와 좋은 글귀들을 보면서 내 마음의 수양을 갈고 닦는 것처럼 내 삶을 이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외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머리를 이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뇌미인이라는 얘기를 했고, 아름다운 뇌, 이쁜 뇌를 만드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선생님? 저도 잘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들은 있어요. 머리가 좋다, 공부가 잘한다 라는 건 결코 유전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내가 타고난 능력들도 있지만 이 타고난 능력들을 얼마만큼 잘 개발시키고 이걸 얼마만큼 다듬고 꾸미는가에 따라서 내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나의 미래와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삶의 여정이 분명히 바뀌고,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삶의 여정이 바뀐다는 건 이 뇌도 같이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연구를 했어요. 신경, 인지, 생물, 교육, 뇌 영상을 분석하는 많은 학자들은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환경과 배경이라는 게 무엇이길래, 그리고 어떻게 내가 만들어줘야 되길래 이 이쁜 뇌를 우리가 다듬고 이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최근에 들어본 얘기인 것 같아요. 안궁, 안물, 이런 얘기 혹시 아시나요? 저도 최근에 학생에게 들었는데, 안 물어보고 싶고 안 궁금하다는 얘기.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도 내가 궁금해하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되면 뇌는 기억이라는 걸 아주 잘하게 돼요. 근데 그 반대로 내가 궁금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누군가 얘기를 해줬다. 그러면 저 역시도 그렇지만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런 얘기 들었어? 혹은 누굴 만났니? 혹은 어떤 경험을 했니? 라고 물었을 때 저의 관심사가 아니고 제가 별로 궁금해하지 않기 때문에 저의 뇌는 저장, 기억이라는 걸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 뇌라는 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궁금해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뇌에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아주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도파민은 아마도 의지나 의욕, 동기, 설레임, 쾌락 이런 걸 담당하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첫 연애, 첫 만남, 첫 등교, 첫 회사에 출근, 이럴 때 누구나 두근거리고 설레고 떨리고 흥분되는, 그리고 그 순간의 시절은 절대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도파민이라는 아이는 우리가 궁금함, 호기심이라고 하는 아주 큰 이유 때문에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증폭하게 되고,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결국은 우리가 의지나 동기를 가지면서 내가 알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몰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그 순간을 딱 떠올렸을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왜? 왜? 엄마 왜? 아빠 왜? 아빠 왜? 이건 왜? 왜? 라는 질문을 시도 때도 없이 끊임없이 하게 돼요. 우리의 인간의 본능 중에 바로 호기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호기심이란 아이는 결국 우리가 뇌의 기억과 관련된 메커니즘으로 가는 아주 명확한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는 이 호기심뿐만 아니라 이 호기심이라는 게 생기게 되면 함께 이 두려움이라는 물질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 호기심과 두려움이란 물질이 우리의 전전두엽이라고 하는 머리의 앞부분에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우리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익숙하게 알고 있어요. 진화심리학적 입장에서 보면 우리 인간은 항상 위협받아 왔습니다. 왜? 우리는 알지 못하는 세계에서 개척이라는 걸 해야 되고, 내가 생존을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협스럽거나 나를 해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를 보호하는 본능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호기심과 두려움은 아주 친한 사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성공하거나 혹은 도전에 한 발자국 나아가는 아이들을 보면, 사람들을 보면 이 호기심, 내가 궁금해했던 것들을 내가 정말 무언가를 찾아보고 그걸 이해하고 연합시키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기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두려움, 알아가기 위한 용기까지 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놀이공원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놀이공원을 잘 안 좋아하지만 청룡열차 같은 거 타는 사람들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와, 진짜 무서운데 탈만해. 한 번은 탈만한 것 같아. 와, 근데 너무 무섭긴 한데 한번 해봐 라는 말. 이게 바로 호기심과 두려움이 같이 결합되면서 이 두 가지를 잘 발달된 사람이 보상을 받고, 이 보상은 곧 쾌락으로, 쾌감으로 이어지면서 도파민을 활성화시키고 결국 우리의 전두엽이라고 하는 우리 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발달시키게 된다는 거죠. 이런 뇌 메커니즘이 아주 중요한데, 그러면 많은 학자들은 질문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전전두엽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으나 이걸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인간의 본능인 호기심과 두려움을 아주 효과적으로 발달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라고 많은 생물학자와 인지신경학자들, 저처럼 인지와 신경을 전공하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하나의 연구가 있어요. 쥐들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인데, 한 그룹의 쥐는 하루 종일 놀게 합니다. 마음껏 뛰어놀게. 한 그룹의 쥐는 놀지 못하게 해요. 아주 정해진 일과와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이 쥐들을 사육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연구를 해봤습니다. 노는 걸 놀게 했던 쥐와 놀지 못하게 했던 쥐의 유전자를 검사를 해봤더니, 놀지 못하게 했던 쥐보다 자유롭게 뛰어놀게,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행위들을 마음껏 하게 했던, 놀게 했던 쥐의 유전자 한 400개 정도가 뇌 발달에 미치는 유전자들이었더라. 즉 400개가 훨씬 더 활성화됐더라 라는 연구를 가지게 됩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한 가지 해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아, 우린 놀게 하면 되는구나. 근데 이 유전자 400개가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인지는 알겠으나 과연 노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는 거였어요.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아주 유명한 인문학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로제 카이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로제 카이와는 노는 이유에 대해서 말한 경험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노는 건 본능이다. 저도 조카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조카가 있는데 제가 조카 집에서 하루 잔 적이 있어요. 근데 얘가 새벽 4시 반쯤에 일어나서 현관에서 신발을 들고 저에게 신발을 신겨달라고 저를 깨우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안 일어나니까 저희 동생이나 매제한테 그 신발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놀고 왔어도 또 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놀고 싶어 하고. 논다는 건 인간이 태초부터 가지고 있는 본능이고, 실제로도 유년기 아동기 때 잘 놀았던 아동이 초등학교 3학년 이후의 학습의 성적과 매우 밀접하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논다라는 건 아마도 아주 놀이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고, 이 놀이의 중요성에 대해서 로제 카이아는 4가지 정도를 말했어요. 이 노는 게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바로 경쟁과 투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쟁과 투쟁은 바로 동기를 고취시키게 만들어요. 우리가 경쟁도 없고 투쟁도 없는 세상에서, 예를 들면 산속에 산다 라는 프로그램처럼 그런 공간에 살고 있으면 우리는 경쟁과 투쟁을 할 필요도 없고 아주 마음도 안식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놀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의 동기를 유발해야 되고, 이 동기를 유발한다는 건 곧 경쟁하고 투쟁하여 내가 이기고 혹은 그 지는 거에 대해 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놀이는 그런 과정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연하고 운이 있다는 거예요. 놀이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 결과가 모두 예측되는 상황에서는 전혀 재미를 못 느낍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의지도 못 느끼고 이 뇌는 작용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식이나 도박 같은 걸 하게 되는 거예요. 예측 불가능하니까. 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게 이 뇌는 매우 중요한데, 확률적으로 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내가 기대하는 어떠한 모습이나 결과를 얻게 되면 아까 말했던 이 뇌에 있는 전전두엽은 요게 도파민을 엄청나게 분비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상황을 내가 아주 온전히 기억할 수 있고, 이 상황에서 내가 느끼는 뚜렷한 성취감으로 내가 앞으로 도전하고 두려움에 맞서서 알아가는 용기를 가지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뇌 신경에는 거울 신경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런 강의를 하기 전에는 많은 강의를 잘 하시는 분들의 영상도 찾아보고 대가들한테 가서 말하는 방법도 배우고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내가 닮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을 모방하게 돼요. 그게 인간의 아주 좋은 능력이고 아주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필요한 능력인 모방이라는 걸 잘하게 되고 아주 적절하게 내가 제시하게 되면 이 뇌에 있는 신경세포인 거울 신경세포라는 게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놀이라는 건 서로의 모습을 보고 배려를 하고 따라하고 내가 다른 상황에서 한 번쯤 다시 해보고 이런 신경세포들을 발전시키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다른 상황에 혹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내가 내 스스로
뚜렷하게 성취하고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루기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릴이 있어야 됩니다. 놀이는 스릴이 있다는 거예요. 스릴이라는 건 내가 선을 깨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선을 넘는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그래요. 넌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너는 그 정도 역량을 넘어서는 아이야. 근데 이 선을 넘는 경험들을 놀이가 해준다는 거죠. 어린 시절에 놀이를 하지 못했던 아이들은 자기가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자유롭게 놀이를 하고 내가 어떤 것도 도전해보고 또한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모방도 해보면 내가 직접 해볼 때 이 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을 넘는, 다시 말하면 인식의 틀을 확장시켜 줄 수 있는 경험들을 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듯 놀이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한데, 제가 2017년도쯤에 OHBM이라는 학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 Organization for Human Brain Mapping이라는 학회인데 아주 유명한 학회예요. 인간의 뇌 발달과 개발을 이제 연구하는 학회입니다. 전 사실 이 학회를 싱가포르에서 했기 때문에 전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을 떠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비행기 타는 걸 너무 무서워해요. 고소공포증도 있고. 그래서 가고 싶지 않았는데 이 학회가 제가 지금까지 갔던 모든 학회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건 왜냐하면 아까 놀이의 경험처럼 저에겐 새로운 장소였고 즐거운 사람들을 만났고 예측 불가능한 경험들 속에서 제가 알고 있는 인식의 틀을 넓히는, 다시 말하면 단순하게 가지고 있던 뇌의 발달은 왜 이루어질까라는 저의 호기심이 이 학회의 지식과 같이 결부되면서 저의 기억의 뇌 패러다임에 박혀 있고, 그리고 도전하면서 제가 두려움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 기억이 아주 뿌리 깊게 제 뇌에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현대 사회에서 놀이라는 건 우리가 삶에 대한 욕구를 높이고 사회적 상황, 배려, 그 다음에 친구들을 보고 따라하는 모방의 기술을 증가시키고 짜릿함을 느끼게 하는 하나의 사회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무엇이냐? 사실 이거에 대한 연구들이 아주 많지만 최근에 나온 연구 중에 가장 중요한 인간의 능력 중에 하나는 바로 자기 규제와 조절이라는 능력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얼마만큼 온전히 할애하고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 주변의 자극에도 흔들림 없이 내가 목표한 바를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능력이라 그래요. 어머님들, 아버님들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나의 자녀가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놀고 있을 때. 그리고 밥 먹으라 해도 논다고 저기를 보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유튜브 동영상을 본다고 씹는지 마는지도 기억을 못해요. 그만큼 놀이라는 건 우리가 그 상황에 온전히 몰입하고 내가 자아 실현, 자기 주도할 수 있는 기초를 쌓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이의 중요성의 유무에 대해서 절대 관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미래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최근엔 미래학자들은 현실이 곧 게임이 될 것이다. 변화하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적응할 필요가 있고,
달라지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다고 말해요. 전 세계 게임을 하는 인구가 얼마나 되시는 줄 아십니까? 지금 전 세계 게임을 하는 인구가 3분의 1이 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저는 신경과에 근무하지만 신경과에서는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을 대상으로 VR, 게임 혹은 많이 하는 손을 조작하는 프로그램, 영상, 비디오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인지 기능을 높이기 위한 연구들이 아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지식을 담을 그릇을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 제가 12년의 지루했던 시간을 보냈을 때와 지금의 12년을 보내는 시기는 확실히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상황이 달라졌고 변하는 문화들이 달라졌고 그리고 원하는 컨텐츠들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여러분 시간을 준비하시길 바라요. 지식을 담을 그릇을 꼭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사무엘 버킷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항상 시도했어. 항상 실패했어. 그럼 상관없어. 또 실패해도 되고 또 실패하고 좌절해도 돼. 하지만 또 시도해. 다음에는 덜 실패할 거야. 게임이라는 걸 하다 보면 페어리즈라는 말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은 그걸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페어리즈의 뜻은 try again, 다시 해보라는 뜻이에요. 게임은 저희에게 다시 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페어리즈가 됐을 때 다시 한 번 더 트라이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일만 해서도 안 되고요. 너무 공부만 해서도 안 됩니다. 너무 나의 생활에만 심취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진짜 메시지는 여러분 많이 놀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